현대차가 2025년까지 6년간 총 60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업체로 더 나아가 모빌리티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해 속도를 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 등 기존 2대 사업 구조에서 수소 연료전지 기반 사업인 수소 솔루션을 추가해서 3대 사업 구조로 확대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현대차가 뉴 2025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또 미래 비전에 베팅을 걸어볼 만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수소로 시작해서 수소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어제였죠. 뉴 2025 전략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혜라 기자한테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전대에서 이렇게 손을 떼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그림 그리기 할 때 그리던 거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곧 한 2년 내에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차에서 이제 미래 전략을 재발표하는 자리를 가진 건데요. 네. 2025년까지 연구 개발과 미래 자동차 투자에 60조 1천억 원 상당을 아주 통큰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전기차 관련 판매 비중이 현대차 내에서 현재 5.6% 수준인데요. 내년에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해서 10%까지 늘리고 2040년까지는 78%까지 늘리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그리고 이 서비스 양대 축에서 수소 솔루션을 추가를 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이 3대 전략 중에 수소 솔루션, 그러니까 수소 관련한 기업 투자를 좀 확대할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 기자? 네, 사실 작년에 이미 현대차가 2025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뉴 2025 전략을 발표한 건데요. 그 변화를 보면 일단 작년 변화의 핵심을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는데 올해의 업데이트에서는 여기에다가 연료전지 기반 수소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3대 사업 구조 하에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그 투자 계획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의 투자 계획인데요.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좀 줄어듭니다. 41조 계획했던 거에서 36조 6천억 원 정도로 5조 원을 줄이는 대신에 반대로 모빌리티 서비스와 수소 사업과 관련한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는 기존에는 한 20조 원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이걸 네. 3조 5천억 원 정도 더 늘려서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 늘어나는 부분의 대부분은 수소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소 사업 투자 계획이 기존에 한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4조 1천억 원까지 한 7배 가까이 더 키운 겁니다. 네. 뭐 지금 투자 금액 규모만 봐도 수소 사업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라 기자. 네,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를 함께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현대차도 앞서서도 이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수소 경제에 굉장히 불을 붙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기반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인 H2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의 H, 인류의 휴머니티의 H, 두 H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의미고요. 203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70만 기를 세계 시장에 팔겠다는 목표를 내비춘 것 맞습니다. 네.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발맞춰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전략에 대해서
뭐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가 있을지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가 했다고요. 이혜려 기자. 네, 전기차 이 내수 시장이 큰 중국 시장을 제외를 하면 이 현대기아차 수출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3위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다고 네. 하고요. 이 수소차에 있어서도 타 국가보다 좀 빠른 기술력으로 시장에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기술력을 자랑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전기차의 경우는 결국은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LG나 SK나 삼성과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배터리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수소 트럭까지 유럽에 수출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문가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이 미래 비전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투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재 기자, 네. 지금 전문가들은 어떤 좀 반응인가요? 네, 현대차의 현재 주가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은 전문가별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실적단에서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현대차에서 앞으로 실적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예상 발표를 했거든요. 분위기는 보수적이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가이던스 하향을 크게 이 코로나와 환율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좋아질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을 또 염두에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축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워낙 강세 시에는 수출주의 부담이 되는 요인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담감이 존재한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거고요. 한 가지 더 시장이 엄밀하게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이 미래 전략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데에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잘 가면서 현대차도 잘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동행에서 현대차가 12월 4일이었죠. 이 19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1년 내 가장 최고 비싼 그 위치 에너지를 기록을 한 거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다,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의견 또한 있었거든요. 가이던스 하향에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현대차의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는데요. 이 회사 외부 환경이 안 좋아서 영향을 받은 거지 회사 내부 체력은 괜찮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나 또 수익성 측면에서 방향성을 유지하는 거고 또 자동차 비중이 50%, 모빌리티 부분 50%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다양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최근 eGMP 전기차 출시에 대한 그 호재성 재료도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유지해라는 의견도 시장 한편에서는 있었습니다. 네, 최근 그 현대차 상승세 보면 주가로 또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글쎄요 조금 기대감이 조금 무게감을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지금 현대차 뉴 2025 전략 보면 수소 사업 투자 확대가 핵심입니다.